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안녕 실전 비결. 오늘은 불구 자식을 낳는 사주는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더 자식 욕심이 많아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무자식으로 자식을 안 낳은 것이 아무래도 자식한테도 좋고 자기 부부한테도 좋을 것이다. 자식을 낳게 되면은 많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자식이 문제가 있을 것인지 사주 간명들을 하고 자식에 문제가 있다면 자식을 안 낳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낳으면은 정보 보조금도 많이 주고 등등등 해서 없이 살고 이러한 사람이 자기 주제는 모르고 자랑이냐 3명이나 4이나 뭐 등등등 낳고 그러는데, 이것은 썩 그렇게 좋은 그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자칫 필자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단지 필자의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불구자식을 낳는 이러한 사주는 어떠한 식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었고, 이것이 가정과 자기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자고요. 신묘년 병신말. 그런데 병신 합이 되어서 이미 이 유금월이다. 그리고 이 신금이 식상에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이 문제가 있고 병화에 문제가 있다. 일간은 기토로 기유로 귀신 세력에 합류했고 정묘시에 태어났다. 이 사주는 이 기토가 인수병종화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종격 사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목 상전하는 사주에서는 종격을 구성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병화는 쓰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지금 신금이 이 병화에 합이 돼서 신병합화로 가거나 아니면 이것은 가지 못한다 그래요. 단지 이 병화도 병신합 금이 여기서는 될 수 있을 거냐, 월지가 차지했기 때문에 아니다, 못 간다. 왜냐, 그 이유는 묘유가 충이 되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병신합금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자기 힘이 기반된 극히 무력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이 정화는 목다 화식이 되어서 불이 꺼진 것은 아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 정화는 정묘로 왔고 묘유충을 신월에 묘유충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 묘목은 깨어져 버렸다. 또한 이 신금이 원진으로 묘중을목을 합거시켰고 이 부분이 관성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묘한 구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인수로 있을 뿐이지 극히 무력한 꺼진 불로 의지할 수 없는 인수와 같다. 그러면서 이 기토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에 나타난 인생 무대는 관살과 싸우는 인생 무대예요. 이 인생 무대가 돈을 생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면 그래도 먹고 살고 등등등 좋겠지만, 재물을 만들어낼 영작이 없고 싸움만 하는 나의 식상 인수 무대요. 식상 인수 무대 싸움을 말려주는 인수는 극히 무력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 중간에 끼워서 자기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구조가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주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 기유일주는 인묘가 공망인데 이 묘목이 둘 다 공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망이, 이것은 나의 일지가
시지를 깨부시는 거다. 일지 자식궁을 때려 부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공망이다. 그리고 이 부분 묘목은 자식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식 낳지 말아야 할 사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 무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다. 이 신월은 금여성이고 또는 천을기인으로 기런의 배우자를 만나고 상당히 금수레를 타고 시집장가를 가며 식록과 복록이 끊어지지 않고 좋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말이다. 이것은 어빈살로 작용하는 것인지 진짜 신살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헛된 소리다. 그래서 무조건 천을귀인이 좋다, 금여성이 있어서 좋다, 문장성이 있어서 좋다. 헛된 소리에 놀아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신살이 무용지물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신월에 투출천간이 없지만 신월이 세력을 잡았으니 상관 격과 같다. 그런데 금목상전의 기신이 되니 매우 흉하다. 신월의 기토일간은 이 신월은 이 기토일간의 금여성이고 천을기인으로 기련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잘한다는 길성을 상징하며 일지유금은 문창성문으로 식록과 복록을 상징하는 길성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아군과 적군을 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것은 적군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문창성분의 작용을 금여성의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여성, 금수레를 타고 시집장가를 갈 수 있는 이 살성이 걸어서 시집장가 가기도 어려운 형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이거 필자의 얘기지만 결혼식장을 놓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치지만 택시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식 그 날짜도 뛰어다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어찌되었건 흉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귀인살이 아니고 어빈살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쁜 살성도 좋은 작용을 하면은 그것을 귀히 봐줘라. 즉 상관이 흉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쁘고 순발력이 있고 남자의 눈치, 남편의 눈치,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빨리 보기 때문에 순발력과 재치가 있어서 비유 맞추는 데는 탁월하다. 즉 식신이 좋다고 그러지만 식신은 화를 내면 화를 낸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상관은 안 그렇다. 음식이 좀 짠 것 같아. 그래? 짜? 내 입맛이 조금 짜게 한 모양이네. 물 조금 갖다가 물 부어가지고 조금 물 타서 싱겁게 먹으면 되지 뭐. 비율을 맞춘다 이렇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거 내가 실수한 것 같네. 순간적으로 변통이 능하다. 이 상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에서 기신이냐 흉신이냐 악신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이 글자에 얽매여서 상관은 흉하다. 무슨 백호살이 흉하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신앙 명식의 상관이 기신이라면 인수가 있어서 상관을 제어해야 하고 신강하다면 재성이 있어서 상관을 설기순화시켜야 좋다. 식상은 재성이 있을 때는 재물을 생각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지만 재성이 없는 식상은 급신 이지가 이루어지면 관성과 싸우는 공격성이 이때 상견에 흉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법지서를 만들고 나를 고용하는 관성의 잘못된 전만을 찾기 때문에 야당 인사가 되어 반골성 기질로 나타난다. 어떠한 성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아군인가 기신인가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잘못되었다. 상관이 잘못되어 식상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는
금기 세력이 전부 다 적군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만물을 키워서 성장 육성하는 임무가 기토에 있다. 그런데 크지도 못한 그러한 나무를 전부 다 잘라내는 벌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흉하다고 귀신이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신과 가담은 상관이 없는데 신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반골기질 특성이 나타나서 긴 것은 아니라 그러고 아닌 것은 긴 것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인생을 하천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들이 명예를 추락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또한 이 사주는 단명팔자에 해당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정화가 탐합 기반이 되었고 신금과 묘목은 원진 기운 암합으로 묶이는 데다 묘목이 공망이 되어 인수를 생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기만 멀쩡하지 정말 흉한 하천한 삶을 사는 사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여기서 더 흉한 것은 일지가 귀신에 합류하여 묘유충을 발생시켜 금목상전을 만들게 관인상생을 이룰 수도 없고 정화인수를 의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금목상전이 되므로 총을 이루지 못하며 천하에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같다. 원진 기문살에 금목상전이 일평생 남을 원망하는 버릇이 있게 된다 그래요. 이 사주의 특징. 그리고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루지 못하는 꿈들이 이것은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너를 원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상 탓이며 부모 탓이며 엄마 탓이며 순 이런 식이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이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그러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상을 보면 화가 잔뜩 나 있는 잔뜩 뿌린 얼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얼굴에 푸른색 기운과 검은색 기운과 흰색 기운이 교차해서 서로가 돌아가는 그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푸른색 같기도 하다. 푸릇푸릇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커멓게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고 흰색이 거기에는 섞여 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상이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건 역시도 내가 만든 일이지 누가 만들어준 일이 아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사주는 어머니의 덕도 없고 아버지의 덕도 없고 처의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그래서 어떤 데 의지할 수 있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 그나마 정화라도 의지를 병화는 어차피 쓰러졌으니까 이 정화라도 의지해야 되지만 정묘시의 시주가 공망이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화도 공망이다. 눈으로 보이기만 보이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천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 그 스님이 되어야 할 사주는 인간사에 아무런 인연이 없다. 또는 스님이 되어서 살아야 할 팔자, 종교인이 되어야 할 팔자 등등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주도 그러한 사람의 일종이다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목탁이라도 두들겨 살고 내진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를 시켰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승려지명이 되지 못한다면 더욱더 문제가 많아서 일찍 단명에 빠지게 된다. 어찌됐건 의지할 곳이 단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정력이 허약해서 진취적 기상이 전혀 없다. 처자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이 상태도 아니고 부부 사이도 안 좋다. 또한 이런 사주는 신병 비관을 해서 자살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지유금이 귀신작용을 하여 묘유충으로 깨어진 이 인생무대가 귀신으로 실수가 많은 인생으로 팔자가 기구하다 보니 인묘가 공망으로 토록무공 일사무성이 인생일 뿐이다. 운이 도와주면 잠시는 조금 살만하다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외줄타기 인생으로 을미 갑오대운은 기운이 없고 계사대운의 계수는 병정하와 싸우고 사유합으로 금목상전이 발동시킨다. 여기에서 계사대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계수는 드디어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 병정화를 극하고 그 다음에 이 사화는 사유합으로 금목상전을 풀었다고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와 같다 그래요. 따라서 일신상의 흉함을 상징하면 그래도 화기운이 되어 무난하게 보냈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을미대운, 갑오대운, 계사대운은 그냥 무난하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갔지만 진짜 무서운 이 부분이 딱 왔다. 임진대운이다. 이 진토가 유진합으로 묶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진토의 힘을 먹고 유진합으로 묶여서 그 힘을 바탕으로 먹기를 완전히 부셔버린다. 이 임수는 금설생복을 해주면 괜찮겠지만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임 한목으로 또한 쓰러져 버린다. 쓸모가 없이 임진대운에 자칫 불귀익이 되는 사주이다. 그래서 극신약한 사주에 이 진토대운이 힘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이 49세 병자년을 만나니 묘자, 묘가 발동해서 자유파 기문살, 자묘용살, 묘유충이 발생한다. 이거 완전히 악신을 만났다. 이 병화가 여기서 자년을, 그러니까 임진대운에 병자년을 만났는데 이 병화는 또 다른 이 신금과 이 합을 하면서 자기가 묶여버린다. 힘을 쓰지를 못한다. 이 자수는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자유파 귀무살, 자묘 형살, 묘유충, 그래서 사주가 전체가 동한다. 그래서 사주에 자묘가 있는 사주는 유운에, 유자가 있는 사주는 묘목운에, 또는 묘유가 있는 사주는 자수운에 자칫 사망할 수 있는 운기와 같다 그래요. 그만큼 이 운은 흉하다. 꼭 기억을 해주시라. 유자묘,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라. 그래서 다시 한번 자묘가 있는 사주는 서로 근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유금운이 오면은 유자묘, 자유파 자묘형, 또는 자수와 유금이 있는데 묘목이 오면은 묘유충과 자유파 귀무살과 자묘 형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것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의 신금이 수국을 이루고 재난풍파 수사 토류가 되는데 이미 임진대운은 정임합의 용신 기반이 되었는데 병화 정인이 자수 편인을 데리고 들어온 세년으로 병화는 자수 상자에 있으므로 절각되어 힘을 쓰지 못하고 병신합으로 꺼진 물과 같다. 어느 사주나 명식의 묘유충이 있는 사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수 운이 들어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생명수를 논하는 대운이 될 수 있다. 만약 상기 글자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해도 글자 한자로 인해서 동하는 이 현상을 합동현상이라고 한다. 어찌되었건 당주는 병자년에 자유파 귀문살과 자묘형살, 묘충이 발동이 되고 임진대운이었었는데 이 임진대운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고를 낸 차량이 도망을 가버리고 그 차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그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보다가 그 다음에 정축년,
수많은 수술을 하고 내지는 해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정충년의 한마늘 생을 끝마쳤다. 어차피 이 도망간 이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비니 뭐니 그거 받기도 어려웠고 빚은 대상과 같았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살았던 부인이 이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도망을 가버렸다. 이 병원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고, 이 슬하에는 신체 불구 장애자 자식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자식을 띄워놓고 이 처가 도망가 버렸다. 왜냐면은 이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봐도 어떻게 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자식도 싫다, 남편도 싫다. 어차피 이렇게 병이 위에 올라앉았고 어떻게 삶의 희망도 없고, 당신들 병원비 알아서 다 하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하세요. 병원 냉동실에 남편 놔두고 그대로 이 남편을 어떻게 상을 치를 생각도 안 하고 죽은 그 다음날 도망을 가버렸다. 참 인연이란 게 뭔지 참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재관을 써먹을 수 없는 사주를 승려지명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절밥을 먹으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절간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래도 절의 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내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은 된다. 그렇게 해서 평안함을 유지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주 만나면은 어떠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필자가 부탁을 한다면, 뭐 부인은 도망을 가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남겨진 자식, 국가가 물론 키워주니까 부모가 있는 것보다 더 낫기도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건 불구 자식을 낳을 바에는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여러 번님들이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주위 사람들 사주를 봐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 안 좋은 흉액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것이 업장 소멸의 또한 방법이 될 것이다. 크나큰 업장 소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어떤 돈 얼마 기부한 거, 그거보다도 그 한 생명을 구제하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구제 중생이 될 것이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